어제는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지요. 무거운 수행의 본질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를 갖추어야만 우리의 불안과 걱정이 해소가 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야만 할까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그저 사상 누각이죠. 헛헛하고 허무한 공연불이 됩니다. 우리가 듣기 훈련을 거쳐서 말하기 훈련까지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기본 설정이 이해가 돼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절대 혼자서 행복해지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부처도 중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요. 스승도 제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상대성으로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상대가 있어서이고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상대들이 있어서예요. 내 앞에 상대가 없다면 우리들이 이런 짓거리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두 번째는 나는 나만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상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죠. 내가 뭔가를 알게 됐을 때 내가 알게 된 그 지식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분석을 하죠. 거기까진 좋아요.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이라서 그것도 뭐라고 할 거는 아니죠. 그런데 내 지식으로 상대방을 움직이려고 듭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죠. 인간이 행복해지고자 배워놓고 배운 것을 써서 불행을 만드는 아이러니예요.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내가 그러한 것처럼 상대들 역시 그 사람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건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도 전생의 빚고리 인연으로 나에게 빚을 갚을 기회를 주고 또 자신의 업을 풀어내기 위해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자식조차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영혼의 입장에서 보자면 주고 받아야 할 것이 남아있는 서로의 빚쟁이들이라는 거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서로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야 할 사이뿐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나요? 부모 자식의 사이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부부 사이는 어떻겠어요? 내 눈에 콩깍지를 씌워놓고 마냥 좋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인연을 만드는 건 자연의 인과의 법칙으로 만들어진 결과일 뿐인데 신들이 여기에 양념을 좀 쳐서 좋아하게 만드는 신공을 벌이면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살아서 함께 하자고 약속을 철석같이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 좋은데요. 그럼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하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서로 다른 두 남녀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서 서로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성장을 한 뒤에 만났어요. 당연히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나는 너를 모르고 너는 나를 모르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만 해도 꽤나 오랜 공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3년, 3년 뒤에는 다시 7년, 7년 뒤에는 다시 10년 해서 서로 합을 맞춰봐야 비로소 우리가 남은 인생을 같이 갈 건지 말 건지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연인들 사이에서 가장 큰 고비가 오는 단계가 3년 차입니다. 3년 고비를 못 넘기면 대개가 헤어지죠. 그런데 거기서도 끝이 아니에요. 3년을 넘어가면 이제 슬슬 지 속에 갖고 있던 깊은 것들이 풀려 나오거든요. 이 인생의 업이라는 게 겉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부 사이도 전생에 지어놓은 것들이 있어서 만나는 사이라서 서로가 빚을 주고 받아야 하는 사이예요. 이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다 마찬가지죠. 서로 빚이 많으면 아주 가까운 사이로, 서로 빚이 옅으면 좀 멀리, 그리고 빚이 희미하면 아예 일생을 살면서 얼굴 마주할 일도 없는 사이로 정확하게 거리를 맞춰서 살아가게 됩니다. 참 이 자연의 작업이 놀랍도록 정교하고 정확하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우리들이 받지 않았냐면 그렇지 않아요. 우린 우리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와 저 정보가 서로 따로 놀고 있어서 연결을 시키지 못해 헤매는 것뿐이죠.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은 이미 이 세상에 다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저는 하나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 것뿐이고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 빚을 지고 빚을 갚고 빚을 받아야 하는 관계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빚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오직 빚을 갚기 위해 태어난 건지도 몰라요. 저의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나니까 속이 좀 편하더라고요. 생각이 복잡하게 굴러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인연이 오면 빚 받으러 왔구나 하고 말이죠. 인연이 떠나면 받을 거 다 받았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딱 하나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말을 하긴 하는데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간섭하지 않는 것, 그것만 좀 합시다. 이게 대화를 하는 가장 기초적인 태도라는 거죠. 여기에다 양념을 좀 치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성껏 들어주는 것, 제 표현으로 하자면 상대방의 에너지를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보이고 들리는 것 가운데 나에게 필요 없이 오는 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의 인생을 살아내는 데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들 대부분은 사람들의 말로 전달이 되죠. 물론 이 육신은 먹어야 하고요.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물질로서 채워야 할 건 그것대로 하면 되고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볼까요? 내 몸을 채우는 음식도 사실 인연을 따라옵니다. 내가 급수가 올라가게 되면 먹게 되는 음식이 달라져요. 내가 급수가 낮으면 먹는 음식도 거칠어집니다. 그런 음식을 먹고 그렇게 음식을 먹어도 나는 별 탈이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그런 곳이 마음이 편하고요. 내가 급수가 조금만 올라가도 맛집을 찾아서 안 다닙니다. 사람들이 많고 시끌벅적한 곳들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조용하고 정갈한 곳을 가게 되죠. 이렇게 음식도 인연을 따라서 나를 찾아와요. 그리고 그 음식에도 사람의 에너지 기운이 깃들죠. 우리들이 예술 작품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건 그 작품에 담긴 작가의 에너지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엔 인간의 영혼이 뿜어내는 비물질적인 에너지가 담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게 말인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우리가 듣기 훈련, 말하기 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에너지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들, 가령 물질 욕심이나 명예 욕심,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마음껏 욕심을 부려도 되는 것들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건 오직 딱 하나, 사람 욕심입니다. 사람 욕심도 딴 게 아니고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상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정말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결국 사람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건데 이 사람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미치는 거죠. 가끔 저는 참 이 자연의 운행 방식이 정말 절묘하고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좀 얄밉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장치들 때문이에요. 네 마음껏 욕심대로 살라고 풀어다 놓고 대신 사람 욕심은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욕심내는 그것을 이루려면 그것을 해줄 그 사람과 같이 잘 지내야 한다는 절묘한 장치가 참 그래요. 우리 인간들의 못된 버릇을 고치지 않을 수 없게 딱 만들어 놓고 요렇게 가는 길이 있다 하고 꼬시는 거죠. 이 자연의 운행법을 알게 되면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어마무지한 착각과 고정관념에 빠져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죠. 이 고정관념도 그래요. 고정관념을 깨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학자들이 그렇고 신앙단체, 수행단체 같은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들이 사실은 이 사회의 정점에 있는 위정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세뇌시키는 허구라고 주장들을 하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건 아마도 불교의 이야기들이지 싶죠. 인생무상이다, 실상이 무상하다 하죠. 참나의 자리에 가면 시간도 공간도 개념도 사라진다고 하고 말이죠. 다 틀린 말들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들이에요. 이 세상에 사실 틀린 말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말들은 사실 다 맞는 말들이에요.
문제는 그 맞는 말들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 하는 이 실존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실상이 무상한데 그래서 내 마누라랑 부딪히고 싸우는 걸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죠. 그럼 인생이 무상하니까 같이 살지 마? 하고 되묻게 되는 겁니다. 물질은 신의 지물이고 이 몸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쓰다가 다 두고 떠나는 거니까 돈 욕심 내지 말라고 그러던데 그럼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저 많은 직원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 나만 쳐다보고 있는 마누라란 새끼들은 또 어쩌고 하는 거죠. 이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 고정관념을 깨서 내 삶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는 거예요. 이게 불분명하니까 우리들의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좋으면 그걸 거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내 삶에 도움이 된다면 그거를 마다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고정관념은 깨야 되는 게 좋은데 그 고정관념을 어떻게 깨야 하며 그게 나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버려라, 내려놓아라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를 일절 안 하죠. 그게 한다고 될 거였으면 벌써 이 세상은 지상천국이 되고 지상극락이 되고 불국토가 됐겠죠. 안 그래요? 저는 그저 자연의 법칙을 따르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보이고 들리는 걸 우리가 막을 길이 없지 않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보이고 들리는 걸 다 받아두면 되지 않겠냐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엔 틀린 것, 아닌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다 맞는 것이고 다 이유가 있어서 벌어진 것들이니 일단 보이고 들렸다면 받아두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일단 내 인생의 답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인생 답이라는 거예요. 그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들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정보들도 있어요. 가령 부모 자식 사이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말입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아니라고 하지 말고 일단 받아는 두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내 상황에서 내 문제들을 보고 분석을 해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고 말이죠. 그걸 했을 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그거는 내 답은 아닌 거예요. 정말 좋은 말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말들이 실현이 되려면 그 말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과 환경도 같이 갖추어져야 하는 거지. 조건과 환경이 되질 않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인간이 인간을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 되겠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칩시다. 아우 좋죠.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입니다. 그리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요. 당연히 나의 모든 생각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도록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서 우리들의 복수를 할 수 있다면 죽은 뒤에 천국에 다시 살아나 영원히 복을 누린다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살폭탄 테러를 벌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정부란 게 이런 거예요. 인간이 편식을 하면 몸에 병이 드는 건 생각을 하면서 정부의 편식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지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정부의 편식이 만든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이걸 버리고 없애려고 한다고 사라질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은 정보들, 더 많은 지식들을 그저 편견 없이 받아들이면 나의 고정관념은 봄눈 녹듯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저희 인생학교의 듣기 훈련과 말하기 훈련은 바로 이런 자연의 법칙을 따라 설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저 이렇게 듣기만 하면 저절로 내가 바뀌어 가도록 말이죠. 말은 내가 갖춰진 만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하려면 나를 갖추면 저절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부디 여러분들의 일상이 편안하고 행복해지시길 빕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